이 할망구가 미쳤나? 빨리 가진 거 다 내놓아! 골목을 지나던 하늘은 남성의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폭으로 보이는 3명의 남자가 할머니를 둘러싸고 발로 밟고 있었죠. 하늘은 두려웠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장 멈춰요. 하지만 조폭들은 멈추지 않았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하늘은 자신의 몸을 날려 경찰이 올 때까지 할머니를 지킵니다. 그때까지 하늘은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이 일이 단순한 강도가 아님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과연 하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밤 공기가 하늘의 얼굴을 스쳤어요. 아이고, 하늘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편의점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김밥과 도시락이 들어있었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늘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도시락이 없었다면 오늘도 굶어야 했을 거예요. 뭘 그래, 버릴 거 주는 건데. 어서 가봐, 집에서 기다리잖아. 하늘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아침 6시부터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 18시간,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엄마 약값이 이번 달도 300만 원이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한 후 10억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매일같이 울려댔고 어머니는 희귀 혈액암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늘은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이 길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골목. 평소엔 무서웠지만 오늘은 너무 지쳐서 그런 것도 느낄 여유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으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어요. 하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돈 어디 숨겼어? 이 할망구야! 거친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벽에 몸을 붙이고 살며시 앞을 내다봤어요. 3명의 남자가 할머니 한 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땅바닥에 쓰러져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죠. 남자 중 하나가 발로 할머니의 등을 걷어찼습니다. 하!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체구도 작고 힘도 없어. 저 남자들을 어떻게 상대해?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엄마가 저렇게 당하고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누르고 작은 목소리로 신고했어요. 여기 상암동 뒷골목이에요. 할머니가 폭행당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하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경찰이 오려면 적어도 5분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놔!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깨진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하늘의 다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하늘은 있는 힘껏 소리치며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 남자가 동시에 돌아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뭐야, 인연이? 어린 것이 겁도 없네. 하늘은 할머니 앞에 서서 팔을 벌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리더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영웅 놀이하고 싶어? 좋아, 너도 같이 맞아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늘은 피하지 못했어요. 뺨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아가씨, 도망쳐. 할머니가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이런 미친년이. 남자들의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갈비뼈에, 등에, 다리에.
하늘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할머니를 감싸 안았어요. 자신의 몸이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발, 할머니는 놔주세요. 하늘의 애원은 오히려 남자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리더가 깨진 병을 들어 올렸어요. 입 다물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하늘의 팔을 그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하늘은 할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모했나 봐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젠장, 짜증나네. 철수하자. 남자들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죠. 아가씨, 아가씨. 할머니가 하늘을 안아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하늘의 상처를 어루만졌어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크게 다칠 뻔했잖아.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하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괜찮아. 정말 고마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하늘을 들것에 실었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하늘은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요. 구급차 안에서 하늘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찢어진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갈비뼈에는 금이 가 있었죠. 하지만 하늘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할머니는 구급차를 따라가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날 밤 작은 골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하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하늘은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팔의 상처는 꽤 깊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간호사의 물음에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더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아빠도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요. 혼자 왔어요.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젊은 여자가 혼자라니요. 치료가 끝나고 하늘은 진통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 차가운 바람이 상처에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괜찮겠지?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하늘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등에는 누구보다 큰 용기가 담겨 있었죠. 집에 도착한 하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채권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하늘은 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팔의 붕대에서는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고요. 그래도 하늘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저는 용감했어요. 그렇죠, 엄마. 침대에 누운 하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날 밤 하늘은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고마워라고 말하는 꿈이었죠. 하늘은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태상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모든 기적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똑똑똑. 새벽 6시 하늘은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갈비뼈가 욱신거렸고 팔의 상처는 밤새 더 부어올랐죠. 일어나야 해.
카페 알바에 늦으면 안 돼.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똑똑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6시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하늘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채권 추심업자?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하늘 씨 계신가요? 태상그룹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태상그룹? 하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유명한 대기업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상그룹 비서실장 김민수입니다. 나이 든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하늘은 당황한 얼굴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신가요? 어젯밤 상암동에서 할머니를 구하셨죠?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아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하늘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모실 수 있을까요? 김 실장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하늘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요? 저는 일하러 가야 하는데 오늘 하루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께도 저희가 연락드리죠.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하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시만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10분 후 하늘은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지? 그 할머니가 누구길래?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였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차는 강남의 거대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태산타워. 60층짜리 마천루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하늘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네, 태상그룹 본사입니다. 따라오세요. 로비에 들어서자 하늘은 숨이 막혔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은 3층 높이였습니다. 정장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김 실장이 60층 버튼을 눌렀어요. 60층? 회장실.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실? 설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 끝에 거대한 나무 문이 보였어요. 김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정하늘 씨를 모셔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나직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창가의 큰 의자에 앉은 사람. 어젯밤 골목에서 구한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와요, 하늘양.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품이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죠. 할머니?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놀랐구나. 미안해요.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태상그룹 회장 서영숙입니다. 순간 하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상그룹 회장?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총수? 정말요? 그래요. 어제 당신이 구해준 할머니가 바로 저예요. 서 회장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어오른 얼굴을 살폈어요. 많이 다쳤구나.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하늘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제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늘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 회장이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죠. 이건 작은 성이에요. 수표였습니다. 하늘이 수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금액란이 비어있는 백지 수표였죠. 이건 너무 큰데요. 원하는 만큼 쓰세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서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우면 금액을 정해서. 그게 아니에요. 전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남을 도울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그게 진짜 선행이라고요. 서 회장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좋은 자리를 주고 싶어요. 감사하지만 전 아직 학교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도 있고요. 하늘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서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욕심이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쾅!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40대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표정이었죠. 고모, 이게 무슨 일이죠? 진호야, 노크는 해야지. 서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자는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 여자가 그 애입니까? 고모를 구했다는? 그래, 정하늘 양이야. 어제 목숨 걸고 날 지켜줬어. 진호라 불린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숨 걸고 우연히 지나가다 영웅 놀이한 거 아닙니까? 진호. 서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진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모. 새벽에 혼자 그 골목을 지나가다니 수상하지 않습니까? 진호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어요. 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모가 거길 지날 거라는 걸. 무슨 말씀을.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호가 비웃었어요. 아, 표정 보니 들켰나 보네. 돈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이 펄쩍 뛰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장진호. 서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장 사과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고모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하늘을 노려봤어요. 얼마를 원해요? 1억? 2억? 먼저 말해봐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였죠. 연기 그만하고 본심을 말해요. 가난한 대학생이 돈이 필요 없을 리 없잖아. 그 순간 하늘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네, 전 가난해요. 하루에 3개의 알바를 뛰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거지가 아니에요. 제 양심까지 팔 만큼 비참하지 않아요.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 회장이 지팡이를 들고 일어났어요. 진호, 당장 나가. 고모, 나가라고 했어. 서 회장의 호통에 진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마지막으로 노려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작게 중얼거렸죠. 두고 보자. 문이 닫히고 서 회장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조카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하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이제 가도 될까요? 그래요. 정말 미안해요. 김 실장,
하늘 양을 집까지 모셔다 드려. 네, 회장님. 하늘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서 회장이 불렀어요. 하늘 양. 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이건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에요. 서 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하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진호, 왜 그렇게 날 미워하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한편 회장실을 나온 진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저 정하늘이란 여자 털어봐. 구석구석 다. 네, 이사님. 특히 돈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 빚이 있는지, 뭘 노리고 있는지. 진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에 접근하려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그날 저녁 하늘은 지친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늘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태상그룹에서 연락 왔더라. 아, 네. 별일 아니에요. 하늘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괜찮을 거야. 난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하지만 하늘은 몰랐습니다. 장진호라는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하늘은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어요. 손님도 없고 피곤이 몰려왔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아.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하늘이 펄쩍 뛰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하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면회도 자주 못 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나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우리 딸, 너무 고생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삼켰어요. 힘내자. 포기하면 안 돼. 하늘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펼쳤어요.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새벽 2시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 반사적으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진호였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에 들어선 진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늘 씨.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늘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고모를 구한 영웅이 어떤 곳에서 일하나. 진호가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카운터 위 교과서에서 멈췄어요. 공부도 하시네요. 참 열심히 사는군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의 손이 떨렸어요. 손님이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아, 맞다. 이것 좀 사려고요. 진호가 껌 하나를 집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하늘이 계산하려는 순간 진호가 속삭였어요. 조심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럽거든요. 그리고는 껌도 두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하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남자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여기서 그는 더러운 일들을 처리했죠.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그날 밤 서 회장을 습격했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어제 일 망쳤지? 죄송합니다. 그 계집애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진호가 재떨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두목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변명하지 마. 너희가 무능해서 일을 망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두목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경찰에 자수해. 네, 자수요? 그래. 가서 이렇게 말해. 정하늘이란 여자가 돈을 주면서 할머니를 습격하라고 시켰다고. 두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 10억? 진호가 수표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감옥에서 2년만 있으면 돼. 나와서 이 돈은 내 거야. 두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리고 내 가족들도 내가 책임질게. 아들이 대학 간다고 했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두목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것도 필요할 거야. 진호가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안에는 열쇠와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정하늘의 집 열쇠야. 오늘 밤에 이걸 숨겨놔. 봉투 안에는 현금 뭉치와 서 회장의 일정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증거야. 저 여자가 미리 계획했다는. 진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조작해서 하늘을 함정에 빠뜨릴 작정이었죠. 그날 밤 11시 하늘은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바로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하늘의 원룸에 침입했습니다. 사내는 능숙하게 현금 뭉치를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서 회장의 일정표는 책상 서랍에 넣었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정하늘. 잔고 3만 원이라. 사내는 비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장님, 통장 번호 확인했습니다. 30분 후 하늘의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 자명은 수고비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하늘은 겨우 잠들었어요. 밤새 일하고 공부하느라 파김치가 됐죠. 쾅쾅쾅. 경찰입니다. 문 열어요. 굉음에 하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니 형사 4명이 서 있었어요. 정하늘 씨죠? 강도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줬어요. 며칠 전 서영숙 씨를 습격한 사건 알고 계시죠? 범인이 당신이 사주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전 할머니를 구했다고요. 변명은 서에서 하세요. 수갑 채워. 차가운 수갑이 하늘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악몽 같았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형사들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하늘은 집 밖으로 끌려갔어요. 압수수색도 진행합니다. 형사들이 좁은 원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현금 5천만 원. 일정표도 발견했습니다. 서영숙 회장의 동선이 다 적혀 있네요. 하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런 건 내가 본 적도 없는데. 통장도 확인해봐. 형사가 하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500만 원 입금됐네요. 입금자가 수고비, 모든 게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하늘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정하늘 씨, 왜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돈이 목적이었나요? 서 회장을 구한 건 연극이었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그날 오후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 서 회장 구한 여대생, 알고 보니 공범. 가난한 여대생의 충격적 이중생활. 완벽한 연기에 속은 재벌 회장. 꽃뱀의 치밀한 계획, 들통나다. 온 나라가 하늘을 비난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죠. 역시 돈이 목적이었구나. 연기 대단하네. 속았다. 저런 인간 말종이 있다니. 사형시켜야 한다. 하늘의 학교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하늘 학생은 오늘부로 재적 처분합니다. 학과장의 차가운 선고가 내려졌어요. 3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다닌 학교였는데 병원에 있던 어머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하늘이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의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세요. 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우리 딸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예요. 아버님,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면회는 거부됐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유치장 안 하늘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정하늘 조사실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왜 그랬어요?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아니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 아직도 잡아떼려고? 그 돈도 일정표도 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은? 그것도 모른다고? 네, 정말 모릅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공범이 다 자백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깡패 두목의 진술서였죠. 정하늘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자라면서 돈을 뺏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구해주는 척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늘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전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사건 일주일 전에 만났더군요.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하지만 하늘과 비슷한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됐어요.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형사가 자백서를 내밀었어요. 서명하세요. 그게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 안 해요. 전 무죄예요. 하늘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하늘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죠. 한편 태상그룹 회장실에서 서 회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일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지만 그 맑은 눈빛이 거짓이었다니. 서 회장은 배신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호가 들어왔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진호야. 제가 맞췄죠? 그 여자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진호의 눈에 승리감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서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그날 밤 진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완벽해. 이제 그 여자는 끝이야. 비서가 보고했어요. 학교에서도 제적됐고 언론도 우리 편입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진호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에서 확실하게 끝장내야지.
변호사는 준비됐나? 네. 최고 검사 출신을 섭외했습니다. 그 여자가 국선 변호사나 쓸 테니 우리가 이기는 건 시간 문제야. 진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정의가 언제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구치소의 면회실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주황색 수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하늘은 깜짝 놀랐어요.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를 아시나요? 네. 저는 서영숙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하늘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자신을 비난하러 온 걸까요? 할머니가 저를 원망하시겠죠.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도윤의 말에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저를 믿으세요? 네. 그날 밤 할머니를 구한 사람이 그런 음모를 꾸밀 리 없죠. 도윤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준비했어요.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5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네. 장진호가 아버지를 모함했어요.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요. 증거도 조작했죠.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셨어요. 결백을 증명하지도 못한 채 하늘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래서 이번엔 꼭 막고 싶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도윤의 눈에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장진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잡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요. 그날 오후 도윤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박 변호사는 50대의 중후한 남자였어요. 전직 검사 출신으로 정의감이 투철했죠. 정하늘 씨,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늘은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누명 씌우기네요. 증거 조작도 치밀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장진호가 범인들과 연결된 증거를. 도윤이 나섰어요. 제가 회사 내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분명 흔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돕고 싶어요. 하늘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있는데 보석 신청을 하겠습니다. 초범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니 가능할 겁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3일 후 하늘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긴 했지만 자유의 몸이 됐죠. 어서 오세요, 하늘씨. 도윤이 차로 마중 나왔어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도윤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하늘은 손님방에 짐을 풀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장진호는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 계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죠? 그의 비서를 포섭해야 합니다. 최측근이니까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도윤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장진호의 비서 김상민입니다. 5년째 일하고 있죠. 어떻게 설득하죠?
그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아픈 딸이 있거든요.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아픈 엄마 때문에 고생했으니까요. 다음 날 도윤은 김상민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김상민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장진호의 비리를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을? 당신도 괴로우실 겁니다. 더러운 일을 도우면서 김상민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도윤이 계속했습니다. 딸의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해주세요. 김상민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더는 못 참겠습니다. 말씀드리죠. 김상민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비자금 내역, 깡패들과의 거래, 그리고 정하늘 씨를 함정에 빠뜨리는 대화 녹음도 있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입니까? 네. 저도 인간이고 싶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김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하늘은 깡패 두목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파트 문을 두드리니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두목의 아내였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정하늘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이 그 뉴스에 나온... 네, 저는 억울해요.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말렸어요. 이러지 마세요.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남편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남편이 돈 받고 거짓 자백했다는 걸.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하늘의 간절함에 아내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남편이 통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정말요?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는 게 싫어서 증거를 남겨뒀죠. 아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10억 받기로 했잖아. 그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기만 하면 돼. 근데 양심해. 양심? 그런 게 돈이 되나? 우리 같은 인간은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늘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걸 저희에게 주실 수 있나요? 네. 가져가세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죠. 아내가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사무실에서 하늘, 도윤, 박 변호사가 모였어요. 김상민 씨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장진호가 깡패들에게 2억을 먼저 줬네요. 날짜를 보니 사건 일주일 전이에요. 미리 계획한 거죠.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들어보세요. 도윤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장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그날 밤 그 길로 갈 거야. 혼자일 테니 쉬울 거다. 근데 진짜 다치면 적당히 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겁만 주면 돼.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흥분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진호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직이에요. 장진호는 더 큰 음모를 준비하고 있어요. 더 큰 음모요? 회사 기술을 중국에 팔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도피할 계획이죠. 하늘이 놀랐어요. 그럼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요.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날 밤 장진호는 비밀 아지트에서 중국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기술 자료는 다 준비됐나? 네. 100억에 팔기로 했습니다. 좋아.
이 돈이면 충분히 해외에서 살 수 있겠군. 장진호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정하늘 그 여자 보석으로 나왔다던데? 걱정 마. 곧 재판이야. 증거가 완벽하니까 감옥행은 확정이지. 한도윤이 돕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장진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 자식? 아버지처럼 만들어주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이상하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정비소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고장낸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장진호의 경고였습니다.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로 물러설 수 없죠. 도윤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정면 승부입니다.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폭로하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정의를 위해서.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죠. 박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장진호 폭행교사, 증거 조작, 무고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동시에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정하늘 씨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반전이네. 재벌가의 추악한 음모였다니.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속았네요. 힘내세요, 정하늘 씨. 악인은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진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계획대로야. 오늘 밤 기수를 넘기고 도망간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경찰이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태상그룹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50명의 이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늘은 장진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죠.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 회장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어요. 오늘 안건은 장진호 이사의 비리 의혹입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고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전 억울해요. 조용히 하고 앉으세요. 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비자금 내역, 깡패들과의 거래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할머니가 그날 밤 그 길로 갈 거야. 혼자일 테니 쉬울 거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장이사 목소리인가? 믿을 수가 없군.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작이다. 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도윤이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기술 유출 계획서였죠. 중국 기업에 우리 핵심 기술을 팔려고 했습니다. 내일이 거래일이었죠. 이런 배신자.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다니. 이사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장진호 씨 체포영장입니다. 안 돼. 나는 억울하다고. 진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고모 살려주세요. 하지만 서 회장은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넌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진호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이제 끝났군요. 서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서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할머니,
모두가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서 회장이 의자에서 쓰러졌어요. 119, 빨리 119를 불러. 도윤이 할머니를 안아들었습니다. 하늘도 황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서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서 회장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하늘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3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손자입니다.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강경화 말기입니다. 이미 간의 80%가 손상됐어요. 그럼 간이식이 시급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안에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이식이라면 기증자가 네. 그런데 회장님은 RH-O형이세요.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하늘이 물었어요. 가족 중에는 확인해 봤습니다. 유일한 혈족은 장진호 씨뿐인데 모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도와줄 리 없었죠. 다음 날 도윤은 구치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진호를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죠. 뭐하러 왔어? 할머니가 위독하십니다. 간이식이 필요해요. 진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것 같아? 당신도 가족이잖아요. 제발. 가족? 날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진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좋아. 조건이 있어.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회사 지분 50%, 그리고 모든 혐의 취하.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친. 싫으면 말고. 어차피 일주일이라고 했지? 시간이 없을 텐데. 진호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도윤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도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를 달라고 하네요. 그럼 도와주겠다고. 그런. 하늘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회사를 빼앗기느냐, 서 회장을 살리느냐.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검사를 받아봐도 될까요? 하늘 씨가요? 네.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도윤이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하늘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타인과 조직이 맞을 확률은 극히 낮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수가. 의사가 놀라 외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혈액형도 RH-O형이고 조직적 합성도 100%예요. 하늘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RH-였어요? 전 몰랐는데. 네.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한국인의 0.1%도 안 되거든요. 운명이었을까요? 하늘이 서 회장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간의 70%를 떼어내야 해요. 괜찮아요. 회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젊은 여성이 이런 큰 수술을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하늘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말렸어요.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시간이 없잖아요. 회장님은 하루하루 위독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늘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꼭 둘 다 건강하게 나올게요. 그날 밤
하늘은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저 내일 작은 수술을 받아요. 수술? 무슨 수술? 별거 아니에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하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늘아, 몸 조심해. 네, 엄마도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은 눈물을 흘렸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일 수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하늘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하늘씨, 왔어요? 이거 부적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건데 효험이 있대요. 도윤이 작은 부적을 하늘의 손에 쥐어줬어요. 고마워요. 꼭 건강하게 나올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돌아와요. 하늘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12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도윤과 직원들이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제발, 제발. 도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던 진호는 비밀리에 부하들과 연락했어요. 서 회장이 죽으면 내가 후계자다. 회사를 되찾을 준비를 해.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하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는 걸. 수술 전날 하늘은 도윤에게 봉투를 건넸었어요. 이게 뭐예요? 장진호의 해외 비자금 계좌예요. 스위스에 500억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김상민 씨가 마지막으로 준 자료예요. 혹시 제가... 그래도 회사는 지켜야죠.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의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8시간이 지났을 때 의사가 잠깐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두 분 다 잘 버티고 계세요. 다시 4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죠.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두 분 다 안정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도윤이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하늘과 서 회장.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일 후 하늘이 먼저 눈을 떴어요. 하늘씨, 정신이 들어요? 도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네. 회장님은요? 아직 회복 중이에요. 하지만 안정적이래요. 하늘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옆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 양. 서 회장이 눈을 뜬 거예요. 회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 생명의 은인. 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졌으니까요. 1년 후 태상그룹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이제 태상그룹 제7대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붉은 카페 뒤로 하늘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24살.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회장의 탄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정하늘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그 겁에 질린 아르바이트생은 이제 없었어요. 저는 1년 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청중 속에서 서 회장이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하늘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축하해요, 회장님. 도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하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은 6개월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엄마, 문이 열리며 2명의 꼬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쌍둥이 딸들이었어요. 서연이와 서연이. 우리 공주들. 하늘이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회장님 됐어? 응, 이제 엄마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그때 서 회장이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은 건강해 보였죠. 우리 증손녀들이 왔구나. 증할머니. 아이들이 서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서 회장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하늘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서울대병원 특실. 엄마, 우리 딸.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하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미소를 지을 힘도 있었죠. 오늘 취임식 잘했더라. 뉴스에서 봤어. 엄마도 이제 곧 퇴원하시잖아요. 골수 이식도 성공했고 1년 전 기적처럼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이제 빚도 다 갚았지? 네. 아빠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가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다니. 꿈만 같아.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남을 도우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다음 날 하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태산희망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어떤 재단인가요? 가난한 여학생들과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하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매년 500명의 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무료 변호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첫 해 1,000억 원으로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엄청난 규모였죠.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는지. 하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 싶어서요. 선행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요. 재단은 큰 성공을 거뒀어요. 6개월 만에 1,500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처럼 세계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도 많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모든 편지를 직접 읽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편의점이에요. 하늘이 오래된 건물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일하던 바로 그 편의점이었죠. 이 건물을 매입했어요. 도윤이 놀랐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학생 전용 무료 기숙사로 만들 거예요. 하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1층은 그대로 편의점으로 두고 2층부터 5층까지는 기숙사로요. 10명이 살 수 있어요.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3개월 후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기숙사가 문을 열었어요. 우와, 정말 깨끗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료인가요? 입주 학생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힘들게 지내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은 오랜만에 그 편의점을 찾았어요. 추억이 떠올랐죠.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는 젊은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책 위에 엎드려 조는 모습. 1년 전에 자신과 똑같았어요. 하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깜빡 졸았네요. 학생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의 손목에 있는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손목이 다쳤어요? 아, 이거요? 넘어져서. 학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짓말이 분명했죠.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가정폭력이었습니다. 하늘의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하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산 희망재단 회장님이세요. 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하늘을 TV에서 봤던 거죠. 우리 재단에 와요.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괜찮아요. 저도 1년 전엔 여기서 알바하는 학생이었어요. 학생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하늘이 학생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요.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이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장학재단 안내서와 기숙사 입주 신청서가 들어있었죠. 내일 재단으로 오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이 깊이 인사했어요. 어두웠던 눈빛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하늘은 편의점을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도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 걸렸네요. 미안. 옛날 생각이 나서 또 누구를 도왔구나.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도 웃었어요. 응. 1년 전에 나를 만난 것 같았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뒤돌아봤어요. 편의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하늘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나는 그저 가난한 알바생이었다. 하지만 한 할머니를 구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오늘 만난 그 학생도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순환이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드는 나비 효과.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따뜻해진다. 하늘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처럼 세상도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었죠. 1년 후 그 편의점 알바생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태산 희망재단에 기부를 시작했어요.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또 1년 후 재단의 도움을 받은 학생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 다시 기부자가 되었죠. 의사가 된 학생, 무료 진료를 시작했고, 변호사가 된 학생은 공익변호를 했으며, 기업가가 된 학생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작은 용기가 시작한 거대한 물결. 그것은 끝없이 퍼져나갔어요. 10년 후, 하늘은 여전히 태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죠.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어. 10살이 된 서연이가 말했어요. 왜? 엄마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잖아. 하늘이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날도 하늘은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이제는 희망의 거리라 불리는 그곳.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 되었죠. 하늘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밤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어. 선한 마음은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진실, 끝없는 선행의 순환이었습니다.